일단 간호 필요도 평가도구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일반 병동이랑 재활 병동이 나눠져 가지고 저희가 중증도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일반 병동, 재활 병동 상관없이 모두 다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목 저희는 11개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A 항목 7개, B 항목 7개, 그다음에 환자 특성, C 항목 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토탈 15개 항목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이 수정이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흡인간호 같은 경우에는 그 T튜브 석션 하시는 분들만 1점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삽관이 없는 흡인간호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랄 석션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나잘로 석션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석션을 하면은 무조건 흡인간호 1점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맥내 투약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6번 이상이었다면 이번에는 3번 이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배액관도 2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욕창관리 항목이 신설이 되었고요. 저희가 삭제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저희 전문치료에서 경구제, 항암제, 면역 억제제를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외가 되면서 IV 항목들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위험행동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항목이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B 항목 ADL 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표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바뀔 예정이고요. 두 번째 표도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경구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삭제가 될 거고요. 마약제, 항암치료제, 승합제, 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항혈전제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거고요. 점수도 바뀝니다. 그래서 마약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1점이라면 뭐 항암치료제나 승합제, 항부정맥제, 항혈전제 같은 경우에는 2점으로 평가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IV 항목만 평가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AD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 항목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0점, 1점, 2점으로 해가지고 3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개선 사항에서는 의존 없음 그리고 의존 있음 2가지 항목으로만 평가를 해서 판단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시 이행 및 정서 상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저 기존 항목에서 위험행동 관리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0점 아니면은 1점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B 항목으로 이동을 했었고 0점, 그다음에 1점, 2점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신규 항목이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C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측정 항목은 OP에 대한 거고요. 개두술, 개흉술, 개복술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병동으로 복귀 당일 3일 이내로 제한을 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아마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시경을 이용하는 수술, 로봇 수술은 전부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은 무조건 간호사가 평가를 하고요. 요양보호사 여사님들이나 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는 게 아니고 직접 관찰한 거를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외출 시간은 제외하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외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없었던 시간을 제외하고 병원에 있었던 시간만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장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희 통합병동에서 한 것만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2층이나 3층에서 올라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IV로 항혈전제가 들어갔거나 수혈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요. 무조건 5층으로 올라오신 시간에 한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OPD에서 저희가 주사실에서 수혈을 하고 오신 분이라도 병동에서 하지 않았으면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혈이 5층에서 끝난 경우에는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합병동 외에서 일어난 행위는 저희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목 간의 중복 평가는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저희가 정맥내 투약 항목에서 투여 횟수 산정을 제외합니다. ADL 평가를 할 때는요,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조기를 가져다 주는 행위는 도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수행 정도, 도움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저희가 데일리로 차팅하는 것처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할 때는 수행 정도가 낮은 ADL 평가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점수가 높은 쪽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간호활동 항목별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KG 모니터링에 대한 건데요. 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심전도 모니터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적용 기준은 환자의 심기능, 호흡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고 간호사에 의한 심전도 평가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때는 의사 처방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EKG는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록은 예를 들어서 하트레이트는 80회고 리듬은 NSR이다, 노멀 사이누스 리듬이다, 혹은 APB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흡인 간호인데요. 적용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저희가 T튜브라든지 E튜브로 석션을 해야만 1점을 추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구강, 오랄이라든지 나잘 쪽으로 석션을 한 경우에도 해당하게 바뀌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T 캐뉼라를 교환하거나 드레싱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호흡기 사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T튜브라든지 E튜브를 통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MPPV 아니면은 저희 옵티플로우 같은 비강 캐뉼라 요법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MPPV 환자분들을 거의 못 봤지만 한 번씩 저희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해당하지 않고요.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에도 CPR 상황에서 엠브 백잉을 했을 때는 적용이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저희가 세츄레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가환기 목적인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는 비침습적 산소 투여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O2를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여 용량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보시면 산소 투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방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세츄레이션 측정하는 거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O2 마스크라든지 나잘 프롱으로 O2를 줬을 때는 해당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맥내 투약인데요. 저희가 전문치료 약제는 따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를 해 주시고 투여 횟수 합이 1일 3번 이상인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요. 수액이라든지 영양제는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NS에다가 PC를 섞거나 트리프신 같은 영양제는 제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요. 한 가지 약제를 하루 3번 주는 경우에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다른 2종의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는 2회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 하나, 그 다음에 암브록솔 하나를 줬을 때는 2개로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 치료 목적의 금식 상황에서 MPO가 들어갔을 때 TPN 투여 횟수는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꼭 유의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제를 수액에 혼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수액을 제외해 주시고 약제만 투여 횟수로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타조박탐 안티가 하루에 3번 들어가는 경우에는 횟수를 몇 번으로 산정하냐면 3번으로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여기 헤파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항혈전제죠. 이거를 저희가 NS1리터에 믹싱을 했을 때는 투여 횟수를 0번으로 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 목적으로 들어간 거긴 하지만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항혈전제, 혈전제 전문의약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0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삐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양제니까 횟수 산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저희 네 번째 보시면 야마테탄이 1g짜리가 2개 들어가는 경우, 그런데 횟수는 3번인 경우에는 앰플이나 바이알은 상관없이 횟수만 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너프페리 같은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금식이 들어가는 MPO 환자잖아요. 그래서 수액이긴 하지만 영양제이긴 하지만 횟수는 한 번으로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액관 보유 같은 경우에는 배액관을 보유하고 배액관 관리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액관 위치라든지 배액의 상태, 양, 색깔, 냄새, 농도 등을 확인하고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처 부위라든지 수술, 시술 부위의 배액, 감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이고요. 일회성으로 저희가 드레이니지 한 거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관 보유 중에 제거한 당일은 적용 기준에 해당을 하고요. 저희가 장루라든지 위장, 방광, 직장에 삽입하는 관은 제외를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라든지 L튜브, PEG, 넬라톤, 그다음에 렉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L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PO 상황에서 드레이니지 하려고 꽂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1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창 관리가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요. 욕창에 있는 환자에게 드레싱을 하거나 욕창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욕창 단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피부 손상 없이 발적을 보이는 상태에도 스테이지 1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체크하고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욕창의 유무로 판단을 할 수 있고 크기나 정도는 상관없이 점수에 맞춰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콕식 쪽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때문에 생긴 발진이랑은 구분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반복적인 피부 자극이라든지 피부 벗겨짐, 피부 과정 문제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혈인데요. 수혈도 저희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수혈을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혈액 종류라든지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트레이트만 받는 경우가 있고 아예 RBC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제한이 되는 건 없고요. 용량도 마찬가지로 한 팩만 저희가 수혈을 하더라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이라든지 투석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사실에서 수혈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통합병동 외에서 실시한 수혈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왔을 때도 달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1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치료제로 들어가자면 저희가 경구제는 이번에 싹 다 삭제가 됐었고 무조건 주사제로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마약제가 경구제였었는데 이번에는 IV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환자 중추신경계에 수용체에 작용해가지고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저희 기존에 경구제로 들어갔던 항암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IV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캔서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승합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사제만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쇼크라든지 저희 저혈압 아니면 순환 허탈 환자의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승합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심박출량의 증가, 말초혈관 수축에 의해서 승합작용을 나타내는 모든 주사제가 포함이 되고요. 저희한테는 도파민, 도부타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프네프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부정맥제고요. 부정맥에 있는 환자한테서 부정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 주사제로 투여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역 억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항혈전제, 정맥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흔한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뇌경색, 심부정맥 혈전증 아니면 다른 곳에서 혈전이나 색전이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어서 항혈전제를 IV로 투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저희가 PICC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헤파리니제이션을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보시면요. 약물 투여 방법은 경구, 피하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환자분들 보면은 오랄로 들어가는 피오메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싹 다 제외하고 IV만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Q&A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EKG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부정맥 양상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모니터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느린
심박동수와 가장 빠른 심박동수를 함께 기록해서 HR 하트레이트는 몇 회에서 몇 회다 라고 기록을 넣어주시면 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그대로 포함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항목 보시면은 현재 환자한테 욕창은 없는데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관찰을 하거나 예방적으로 저희가 이지폰 같은 거를 대놓는 경우에도 욕창 관리로 평가 가능한가요? 라는 퀘스천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욕창이 있는 환자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욕창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ADL 그리고 추가가 된 정서 상태, 항목별 적용 기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항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기존에 있던 ADL 항목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대신에 0점, 1점, 2점으로 평가를 하던 게 의존 없음, 의존 있음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시 이행 및 정서 상태는 저희 신설이 됐고요. 이거는 0점, 1점, 2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 이행 및 정서 상태를 보시면요. 일단 안정된 경우에는 0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시 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1점, 위험행동 집중 관찰 같은 경우에는 2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시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력이 떨어진 상태, 혹은 시력이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지시한 거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면 1점으로 부과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기존에 1점으로 체크했었던 것들 있죠. 치매, 선망, 간성운수, 환각 등으로 위험 행동이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희가 집중적인 관찰을 하는 상태는 기존의 1점에서 2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시 이행 및 위험행동 예방 등을 위한 관리를 하고 간호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을 합니다. 여기서 위험행동이란 뭐냐? 배액관이라든지 저희 IV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할 가능성, 아니면 자해, 아니면은 물리적 위해가 발생하는 행동인데요. 욕설과 같은 언어적 행동은 위험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관리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을 먼저 보시면요. 환자가 IV 라인을 제거하려고 하면서 간호사의 손을 내려치고 IV 사이트에 부종이나 발적이 없다는 관찰을 지금 하셨고, 당직이한테 노티를 했고 아티반 0.5mg 주자고 했었고, 저희가 암보드 적용하고 떨어진 반창고 새로 붙여준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환자 상태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록을 했다고 치고 2점을 부과해 주시면 됩니다. Q&A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저희가 스스로 배변 배뇨가 불가능해서 넬라톤이라든지 NMR을 시행한 경우에는 배변 배뇨 항목으로 평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0점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준이 바뀌면서 스스로 배변 배뇨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의존 있음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일회성으로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0점으로 체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동형 변기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발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변기만 이동하고 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의존이 없음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자 특성 항목 적용 기준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신설된 항목인데요. 수술 3일 기준이고요. 개두술, 개용술, 개복술에 한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신 마취 하에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병동으로 복귀한 당일 포함해서 3일간 적용을 하고, 우리 아스로라든지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이버 교육 듣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6월부터 바뀌는 항목들이 있어서 지금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6월 10일부터 변경된 교육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꼭 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2월 31일까지는 꼭 들으셔야 되고요. 기존에는 항목들이 이렇게 많아서 저희가 아마 재활병동 것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원화되면서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운영하던 거는 지금 교육이 종료가 됐을 거고요. 6월 10일부터 새로운 걸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으셨던 선생님들도 바뀌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수료 기준이 진도율 100% 이상 수료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가 70점 이상인데 기존에 5월 30일 것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수료율 100%다 끝나셨고 평가까지 완료가 되셨을 건데 이게 연동이 이번에 평가되는 거는 연동이 되는데 수료율은 연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복습하기 들어가시면 6월 10일부터 바뀐 걸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기로 들어가셔서 수료를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도율 100%가 될 때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저희 면허번호가 이게 불일치가 되면은 수료를 하지 않는 걸로 나온대요. 그래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실 때 면허번호 잘 확인을 해주시고 개인정보 수정 들어가시면 면허번호 적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면허번호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